이제 막 데려온 어린 반려견의 분리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보호자님들이 많으시죠. 기본적으로 반려견의 분리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 특히 어린 반려견의 분리불안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불안 감정이에요.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가 없다고 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전혀 모르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아기가 엄마가 눈앞에 없다고 울 때 이 애가 분리불안인데 어떻게 고치지? 라고 하지 않잖아요. 반려견을 키울 때 꼭 해주어야 하는 기본적인 관리만 철저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반려견은 점차 성장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불안 같은 불안 감정을 극복하는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놀아주고 단호한 태도로 대하고 반려견에게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집의 규칙을 학습하며 시간을 보낸다면 서서히 불안 감정을 스스로 극복하는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죠? 오늘은 제가 어린 반려견을 키울 때 분리불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라면 어린 반려견이 분리불안을 보인다면 이런 교육을 해볼 거예요. 이 교육의 이름은 그만 좀 돌아다녀 교육입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그림판에서 그린 그림을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집이 실제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참고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니까 못 그렸다고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자, 1번은 방석이죠. 거실에 방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1번에 있는 방석은 반려견이 주로 휴식하는 공간, 반려견이 집에 있는 공간 바로 옆에 깔아주시면 됩니다. 그림의 위치를 굳이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자, 2번은 화장실이고 3번은 방이죠. 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방석과 화장실 둘 모두 적절히 떨어져 있는 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포인트를 지정한 후에 교육을 시작할 거예요. 1번 방석에서부터 2번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화장실을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을 닫자마자 바로 다시 열고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는 바로 3번 방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방도 들어가서 문을 닫자마자 바로 열고 다시 나와서 방석으로 되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때 반려견이 나를 졸졸졸졸 따라올 수도 있고, 반려견이 내가 문을 닫았을 때 문을 열려면 낑낑하거나 문을 긁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반려견을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말 걸지도 말고 그냥 무심하게 천천히 1초에 한 걸음 걷는다고 생각하고 이 세 군데의 포인트를 아주 천천히 돌아다녀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방석으로 돌아왔을 때는 방석에서는 5초라는 시간을 머무를 거예요. 그리고 방석 위에 간식이나 반려견이 좋아하는 먹잇감을 올려둘 거예요. 반려견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올려두기만 하는 겁니다. 올려두면 반려견이 그걸 알아서 먹겠죠. 이걸 무한 반복할 거예요. 몇십 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해서 무한 반복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많이 반복하게 되면 그만큼 먹이게 되는 이 먹이의 양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끼니 때 급여하는 사료를 교육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끼니를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급여하지 않고 교육을 할 때 그 끼니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료를 쪼개서 더 작게 만들어주면 더 많은 횟수의 교육을 반복할 수 있겠죠. 자, 최소 20분은 돌아다닐 거기 때문에 이때 그냥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듣는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TV 소리를 크게 켜서 TV를 본다든지 그냥 편하게 할 거 하셔도 돼요. 물론 계속 움직여야 하니 좀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해봤을 때 반려견이 더 이상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 내가 돌아다니는 이 나의 움직임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다른 방이나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면 조금씩 방 안에 들어가 있는 화장실이나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원래는 문을 닫자마자 바로 열고 나왔죠. 이제는 문을 닫고 5초 있다가 열고 나가고 이 시간을 점차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반려견이 처음에는 나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다가 따라다니는 게 지긋해서 보호자야, 이제 좀 그만 돌아다니고 가만히 좀 있어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많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반려견은 집 안에서 보호자를 따라다니는 건 재미없는 일이야. 어차피 같은 곳을 돌아다닐 텐데 나는 그냥 간식 올려놓는 방석에서나 자리 잡고 쉬어야지, 또는 나 혼자서 다른 곳에서 놀아야지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방석에 올려두는 간식을 전혀 반려견이 신경 쓰지 않고 먹지도 않는다면 굳이 간식을 올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반복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반려견이 더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정해진 화장실, 방뿐만 아니라 베란다, 다용도실, 부엌, 또 다른 방들 이렇게 돌아다니는 범위를 점점 넓혀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매일매일 반복해 준다면 반려견은 보호자에 대한 의존도보다는 우리 집에 대한 익숙함, 나의 공간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될 거예요. 자, 생각만 해도 지루하겠죠. 반려견과 어떤 호흡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반복만 해야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만약 반려견과 어떤 걸 해야 이 반려견이 우리 집을 잘 적응해서 안정적으로 휴식할 수 있게 만들어 줄지 모르겠다면, 제가 만약 그런 보호자라면 저는 이걸 생후 6개월까지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최소 20분씩은 반복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놀아주는 것 대신해서 시간을 투자해서 이런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놀아주는 건 놀아주는 거고, 이런 교육을 하는 건 또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교육은 놀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자연스럽게 넘어오네요. 저라면 어린 반려견이 분리불안을 보일 경우, 아니 보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반려견의 에너지를 빼주는 것에 나의 모든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든 놀이를 통해서든 반려견의 에너지를 항시 빼놓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어린 반려견의 분리불안 같은 불안 심리는 반려견이 피곤해서 휴식을 갈구할수록 약해져요. 그럼 피곤할수록 반려견이 휴식할 공간을 찾게 될 텐데, 이때 저는 반려견이 제 주변에서, 내 침대에서, 내 소파에서 휴식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나에게 오면, 내 침대나 소파에 오면 밀어낼 거예요. 반려견이 스스로 자기만의 휴식 공간에 들어가서 휴식을 하거나 그냥 집 어딘가에서 자기가 편안해하는 곳에서 그냥 쉬게 할 거예요. 보호자의 곁이 가장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나만의 휴식 공간이, 우리 이 집이 가장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여기도록 도와줄 거예요. 자, 그럼 에너지를 빼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할 수 있는 건 되게 뻔해요. 정말 그냥 다 하면 돼요. 산책을 하면서 달리기를 하기도 할 거고, 노즈워크도 틈틈이 하게 할 거고, 공놀이도 하게 해줄 거고, 터그놀이도 시켜줄 거예요. 뭐 산책 교육이나 띵킹 트레이닝 같은 교육도 빠짐없이 하겠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면서 얘가 피곤해지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 전에라도 에너지를 엄청나게 빼줄 거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에너지를 빼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가능하다면 제가 출근한 사이에 도그워커를 고용하거나 펫시터를 고용해서 중간에도 에너지를 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거예요. 반려견이 적어도 3살이 될 때까지는 저는 매일매일 에너지를 빼주는 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길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그렇게 못 보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지금 반려견이 보이는 문제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만약 문제를 안 보인다면 굉장히 행운이겠지만, 많은 반려견은 단순히 많이 놀아주지 않아서 문제를 유발합니다. 사람과의 생활에서 문제가 생겨요. 뭐 성장기라서, 이갈이 시기라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뭐 사춘기 시기라서, 이런 것도 물론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결국 주된 원인은 보호자가 반려견을 위해 나의 시간을 할애할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럼 나는 이 반려견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할 보호자인 건가? 저런 고생은 하기 싫은데 더 정들기 전에 좋은 보호자를 찾아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면 당장 그 생각은 접어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반려견을 케어해주세요. 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세요. 잠을 30분만이라도 줄이고 30분 일찍 일어나서라도 반려견을 위해 더 큰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반려생활에 임하세요. 친구랑 노는 거? 친구를 우리 집에 불러서 같이 놀아주세요. 술자리? 당연히 안 되죠. 어린 반려견을 키울 때는 집에서도 술자리를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뭐 맥주 한 캔, 반주 정도야 괜찮지만 취할 정도로 마시는 건 반려견이 보호자를 불안정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반려생활에 좋지 않습니다. 개를 키울 거라면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분리불안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흔히 분리불안에 대비해서 분리불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반려견을 만지는 걸 최소화하고 관심을 줄여주고 뭐 애정 표현을 줄여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이때 애정 표현을 줄이라고 하는 건 필수적인 활동을 제외한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라는 거예요. 반려견을 위한 필수적인 어떤 교육, 반려견과 함께 놀아주는 시간,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꼭 해줘야 하는 거고, 특히 우리는 반려견이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손길을, 우리의 터치를 적응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의 터치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반려견은 빗질이나 귀청소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만져지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반려견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나 간식을 한 손에 쥐고 먹이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몸 곳곳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부드러운 빗이나 빗 등으로 반려견의 몸을 훑어주는 이런 경험을 만들어주세요. 만약 이런 것들이 어렵게 느껴져서 해내지 못하겠다면 지금 반려견의 그 귀하디 귀한 어린 성장기 시기를 그냥 놓치지 말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세요. 반려견 교육은 반려견이 문제행동이 있을 때 받기보다는 문제행동이 없을 때부터 더 행복한 반려생활을 위해 가능한 빨리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